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세의 특징과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했죠. 조세의 개념, 다시 말해서 조세의 뜻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돈을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세, 다시 말하면 세금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징은 5가지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과세 주체입니다. 과세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과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과세 주체. 두 번째, 과세 목적. 세금을 내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과세 근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무보상성, 납부한 거. 이 5가지가 조세의 특징입니다. 꼭 외워둬야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주체입니다. 과세 세금을 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삼성, LG, 현대. 그런 데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웃기는 이야기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주체는 어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뭐지? 지방자치단체는 세 글자로 지자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청, 여기 지금 중랑구니까 중랑구청, 남양주시청, 구리시청, 이런 곳이 전부 다 지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국가다? 그럼 그것은 국세가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무엇이다? 그건 바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과세 주체 2가지. 어디서 세금을 낸다고요?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세 목적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세금을 내라고 하는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돈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요번에 예산이 얼마라고요? 520조인가 막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국가의 살림살이가 여러 곳에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데, 그래서 과세의 목적은 그렇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다,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조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게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두 번째 2차적인 목적은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투기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다달이 월급 받는 거 갖고 안 되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걸로 전부를 가져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다. 그렇게 해서 이 세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비싼 아파트를 10억, 20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많이 세금을 내게 하죠. 혹은 집을 2채, 3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세금을 갖다가 1년에 5천만 원씩 혹은 1억 원씩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해서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을 안정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입니다. 이 세금과 관련된 이 목적은요,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많네? 나 부동산 투기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하는데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이 있다. 이런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막 무단횡단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죠? 지금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죠? 벌금이라든지 이게 돈을 이렇게 내야 되겠죠? 벌금을 내야 되고 과태료를 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과세의 목적에 있을까 없을까요? 과세의 목적에 이런 부분에는 없습니다. 과세 목적은 벌금을 내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지금 다운받은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보고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과세 근거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
전에는 뭐 왕이 명령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지금은 과세 근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세법, 법률에 근거한 것에 의해서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금 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근거, 법률에 있는 것에 충족된 경우에만 세금을 낼 수 있다. 이걸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작정 조세,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왕정시대처럼 성을 건축하자, 우리가 잔치를 할 테니까 백성들한테 뭐 세금을 거둬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고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만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10원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무보상성입니다. 네 번째 무보상성. 무보상성은 세금을 내가 냈다고 해서 어떠한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라고 하는 건 여기 있죠.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또는 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꽃다발이 나라로부터 온다거나, 제가 생일인데 케이크가 온다거나 하는 이렇게 어떤 일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이익이나 대가, 이런 반대급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보상성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우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기본이고, 개인적으로 세세하게 어떤 일일이 반대급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무보상성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납부 방법입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죠? 여러분,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긁거나 은행에 가서 치료용지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가 뭐죠? 법인세는 회사죠. 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세금을 내요. 법인세를. 여기 보면 상속세, 재산이 건물이 100억대, 200억대다. 그거 상속세만 해도 40억, 50억 되거든요. 증여세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거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물려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재산을 굉장히 많이 물려받거든요. 몇십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낼 수가 없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거는요, 건물의 세제 매체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1년에 5천만 원, 1억 혹은 몇 억씩 내야 되는데, 그걸 돈을 어떻게 냅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세금을 돈이 많이 내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물건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 주식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에 있어서 조세의 특징은 5가지가 있죠. 과세 주체, 과세 목적, 과세 근거, 무보상성, 납부 방법. 이 5가지를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운 거 조세의 뜻, 조세의 개념과 조세의 특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만 설명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세의 뜻, 조세의 개념은 이어갔죠? 조세란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하는 금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조세의 뜻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조세의 특징과 비슷하네, 그런 거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첫 번째 볼까요? 국가 또는 조세의 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라고 하는 이것은 과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것은 과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이건 무엇입니까? 과세 근거입니다.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이게 무엇입니까? 무보상성입니다. 부가 징수하는 금전 이게 무엇입니까? 납부 방법입니다. 어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세의 뜻 개념과 이번 시간에 배운 조세의 특징과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세의 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